안녕하십니까. 명의대로 볼게 수요일날 신동준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좀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해외발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호재로 인해서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바이오 업종 빼고는 올라간 게 없죠. 예, 그래서 정말 그쪽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좀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지수는 코스피는 약세였고 코스닥은 이제 플러스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수가 오늘은 중요하다보다는 이제 바이오 업종에 대한 포인트들이 좀 중요했고 주도를 했고요. 예, 또 이제 또 해외발 이제 호재가 어떤 내용인지 그것도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면서 마무리는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한 전략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 복기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39% 하락했습니다. 2080포인트로 일단 2100포인트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지금 약간의 박스권 형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차트를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 중장기 이평선이 지금 보시면 위로 지금 딱 저항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움찔했죠.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시총 상위술이 별로 좋지 않은 게 이런 어떤 저항권에서의 어떤 흐름들, 저항을 받는 그런 흐름들이고요. 이게 안에서 이제 박스권을 보이면서 이제 업종별, 섹터별, 테마별, 종목별 어떤 장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이제 수급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의 어떤 힘이 작용하는 그런 업종과 종목을 조금 더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중장기 평선이 위로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을 시켜볼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제 기술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지수는 중장기 평선이 위로 작용하면서 거기 닿아 있기 때문에 조금 미진하지만 코스닥은 지금 여기까지 좀 열려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심리적으로도 어느 정도 바이오 종목에 대한 어떤 투심을 조금 더 밀어올리고 수급까지 작용하면서 상승세를 계속 견조하게 유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는 오늘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오늘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양 시장 모두 하락 종목수를 합치면 1,500여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주식시장에서 시청자분들께서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체감하기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장세였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바이오 쪽은 좀 이따 이제 얘기 드리겠지만 좀 비이성적인 측면의 어떤 시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 좀 체크 필요하고요. 일단은 오늘 그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의 어떤 호재가 굉장히 좀 이 제약바이오 업계에 중요한 어떤 이슈였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중요했는데요. 이 기업이 이제 에자이라는 일본 기업과 같이 3상을 2번을 진행했습니다. 이 치매 치료죠.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를 가지고서 3상을 2번 진행했는데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려가지고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이번에 신라젠처럼 이렇게. 근데 이제 다시 이제 그 용량을 높여가지고 3상에 환자한테 투여를 했더니 굉장히 괄목할 만한 신약으로 승인 가능성이 높을 만한 결과가 나왔다.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업계에서도 굉장히 깜짝 놀랐고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한 30% 가까이 올랐죠. 이게 이제 이 알츠하이머 시장 자체는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 근데 1, 2부터 해가지고 화이자 그리고 존슨앤존스 이 대형 빅팜들이 한 7, 8개 회사들이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임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성공한다는 건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업계 굉장히 중요한 호재가 터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오늘 외국인들도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순매수를 강하게 이제 집행하면서 양시장에서 공이 이제 순매수를 보이는데요.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여기 보시면 수급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1,000억대, 거래소는 1,160억 그리고 코스닥은 1,300억.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의약품,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이제 순매수를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했고요. 기관들이 이제 타 업종들도 매도하고 또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 좀 나온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는 별로 안 좋았다는 건 선물이 오늘 외국인들 4,600억 정도를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수 측면에서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업종이 주도를 했던 그런 장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업종 쪽으로 한번 수급 간단히 좀 체크해드리면 외국인들 여기 보시면 의약품 업종, 여기 의약품 업종 쪽으로 대부분의 1,000억
넘는 수준의 코스피 쪽에서의 순매수 수급을 보여줬습니다. 기관들도 다른 업종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팔았죠. 특히나 이제 IT라든지 화학 업종들은 팔았지만 여기 보시면 650억 정도 제약바이오 업종에 순매수를 좀 해줬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수급들이 이제 모인다는 건데, 뭐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면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분석을 좀 한번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중요하니까요. 첫 번째, 제약바이오 업종이 왜 올라가느냐, 최근에 이제 강세를 띄었느냐, 그걸 이제 체크를 해보면 HLB, HLB가 임상 3상이라는 이제 강력한 그 성공 기대감을 지금 업종 전반에 퍼뜨렸습니다. 결국은 핵심적인 거는 결국 신약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거에서 지금 가장 가능성을 높인 결과치를 내다 보니까 업종의 풍향계를 아예 두려움에서 기대감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외국계 펀드들 입장에서는 신라젠과 이제 헬릭스미스 비롯한 셀트리온을 통해 가지고 공매도를 통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HLB에 대해서도 굉장한 공매도를 이제 터뜨렸는데 이제 쐈죠. 근데 최근에 이게 쇼키즈 현상, 그러니까 너무 급등하니까 공매도를 쳤는데 너무 급등하니까 손실을 확정해야 되는 그런 물량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보면 뭐 여러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HLB는 물량을 구하기 위해서 연 이자를 뭐 수십 %를 주면서까지 대차 물량을 가져가려 한다는 그런 어떤 측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굉장히 공매도 세력들은 이 HLB 쇼키즈죠. 결국은 쇼키즈 현상에 이제 대비한 이런 어떤 수급의 어떤 요인들이 지금 발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시세가 나타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비이성적인 어떤 시세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연말을 맞아가지고 기관들도 올해 이제 수익률들이 대체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보시면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도 기관들이 굉장히 매수를 계속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장 마감하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어떤 실적이 굉장히 좀 흑자 전환되면서 이제 좋은 내용으로 나왔는데요. 그런 것들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수급들이 연말에 또 기관들이 같이 가세하면서 만회하기 위한 어떤 수급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굉장히 폭발적인 이제 최근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제약바이오 업종에 강한 어떤 상승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수급이 언제 마무리 질지는 이제 모릅니다. 수급 우리가 펀더멘털은 예측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가시성이 있지만 이 수급은 어디까지 그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종목이 한 도화선이 된다면 특히나 이제 HLB와 HLB 생명과학 같은 종목이 딱 폭락되는 어떤 시점이 되면 조금 분위기가 꺼지는 그런 어떤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수급은 오늘 외국인들이 대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 쪽으로만 집중했다. 이렇게 수급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업종 종목 쪽으로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바이오젠이 지금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지금 임상 3상 결과 좋은 소식을 냈다. 그래서 오늘 오전부터 바로 이 관련주들이 이제 폭등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고 바이오젠과 합작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쪽하고 연계돼 있고 또 이제 바이오젠이 이 치매 치료제를 성공하게 되면 이 대규모 CMO 물량, 위탁 생산 물량을 받을 것이라는 또 기대감까지. 그리고 오늘 장 마감하고 발표됐지만 이번 실적이 굉장히 또 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 거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최근 저점 대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온 걸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 일단은 저점이 지금 24만 원대를 찍었고요. 여기서 거의 50% 넘는 수준으로 지금 올라왔죠. 시간으로도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내일 아마 제가 볼 때는 내일이 단기 고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보유하신 분들은 여기서 내일 딱 올라가면 매도하는 자리다. 단기적으로죠. 중장기적으로는 또 이제 추후 이 업종의 이제 분위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은 단기적인 매도 자리다 이렇게 보시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50% 이상 올라온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다소 차익 실현을 조금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오늘 나이백 중소형주 단에서도 굉장히 좀 오늘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나이백 같은 종목들이 이제 오늘 치매 관련된 종목으로 나이백 같은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중대형 종목은 한 10% 내외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지만 이렇게 중소형 종목들은 오늘 보시면 완전히 그냥 상한가를 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제 좋죠. 당연히 좋은데 시그널적인 측면에서는요. 좀 더 단기적인 어떤 고점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단기적으로죠. 그런 어떤 시그널로 좀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보유자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내일 매도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치매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급등한 것들은요. 뭐 인트론바이오, 메디프론, 뭐 고려제약, 명문제약 이런 기업들 중소형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내일이 최적의 매도 구간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 실적이라든지 이 관련 기업들의 뭐 임상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재료 노출로 인한 어떤 급등으로 보시고 매도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옳은 판단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 바이오시밀러 CMO 업체들은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트렌드적으로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부분입니다. 대차 잔고가 높은 글로벌 3상 바이오텍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에서 이제 HLB하고 오늘은 이제 HLB 생명과학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HLB는 이제 거래 정지죠. 그래서 HLB 생명과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대차 잔고가 높은 기업들, 그러니까 신라젠 오늘 상한가 친 종목들이 그리고 10% 넘는 상승을 보인 종목들이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 대차 잔고, 즉 공매도를 이제 하기 위한 그 물량을 빌려온 수량이죠. 그게 대차 잔고라고 하는데 그 수량이 적게는 30%에서 한 50%에 육박하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최근에 강세입니다.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HLB와 또 이제 보시는 HLB 생명과학이고요. 이 기업은 이번에 이제 HLB가 삼각 합병하면서 이 수익 배분 권리를 좀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을 또 글로벌적인 항암제 기업으로 이제 육성하겠다는 또 진양군 회장의 발표가 있으면서 굉장히 초급등을 이루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세가 지금 벌어질 때는 매도를 할 때가 된 겁니다. 이거 갑자기 이게 폭락 나올 수도 있는 구간에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적절하게 급등할 때 이익을 실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뭐 미보유자 입장이나 이제 관찰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제가 볼 때는 접근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 확실하게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이성적인 갭을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시세는 그동안 통계적으로든 과거 경험적으로든 뭐 거의 100%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면서 팔 기회를 안 준다. 그래서 기회를 줄 때 이 종목은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은 또 신라젠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또 들고 있거나 또 아픔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냉정하게 이제 좀 본다면 이렇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임상 3상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약사들 대비해서는 투자 매력을 지금은 현재로서는 가질 수는 없죠. 펀더멘털 쪽이나 어떤 신약의 어떤 파이프라인 가치 측면으로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숭이율 게임이 머니 게임이 좀 펼쳐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빠르게 매매를 통해서 이익을 실현한다든지 나와야 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일단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거래하시는 분들은 기술적인 측면이 중요한데 지금부터는 굉장히 매물이 없습니다. 앞서 여기 보시면 점 하한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매물 공백이에요. 여기서 우리 개인 이제 대중들은 원금이 오면 매도하려는 성향을 띠는데 여기는 원금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수익률 게임을 여기 바닥에서 큰 손들이 매집을 해가지고 여기 구간은 그냥 상한가로 뛰어버릴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펀더멘털이나 가치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단순히 수급과 이 기술적인 머니 게임의 어떤 논리로서 누군가 많이 매집했다면 이걸 그냥 쉽게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매물도 없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언제
매집한 특정 큰 손들이 언제 수익을 실현할지를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냥 먹고 나오는 겁니다. 가지신 분들은. 그래서 신라제는 이제 종목 진단하면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데요. 예, 안전하게 그냥 안전하게 오를 때 팔아야 됩니다. 떨어질 때 팔면 안 되고 오를 때 적절하게 이익을 내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안전하고 현명한 이제 트레이딩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많은 또 개인 투자들이 또 거래하는 종목 중에 최근에 이제 헬릭 스미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당뇨 이제 치료제 임상 3상을 지금 2건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뭐 약물이 혼용됐고 이런 어떤 악재적인 측면 때문에 이제 하한가를 이렇게 보이면서 급락을 좀 펼친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역시나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숏스퀴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대차 잔고가 높고 공매도 비중이 높은 이런 임상 3상 막바지 단계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청산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제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최근에 이제 저점이 64,000원이죠. 64,000원 대비해서 그러니까 108,000원까지 지금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바닥권에서 초급등을 이룬 겁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온 거니까. 그만큼 이 현상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지만 아까 이제 신라젠하고 비슷한 어떤 개념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앞으로 악재보다는요, 이제 기대감입니다. 왜냐하면 임상 3상을 다시 진행하거든요. 3상을 다시 진행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원위치로 다시 가는 겁니다. 다시 이제 원점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주가가 원점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임상을 다시 진행한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여기서 매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밑에서 매집한 큰 손이 있다면 이 구간을 일시적으로 올렸다가 물량을 털고 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해볼 수 있는 게임인 거죠. 신라젠과 비슷하게. 하지만 펀더멘털의 어떤 기준을 두면서 이게 흘러가거나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어떤 물량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파급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한 겁니다. 근데 트레이딩적으로는 이 구간에서는 한번 재빠르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한번 도전해 볼 수는 있는 구간인 거죠. 그래서 헬릭 스미스도 지금은 펀더멘털보다는 다소 수익률 게임 위주의 어떤 흐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지온이라는 종목도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다른 바이오 종목들하고는 좀 추세가 다르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이제 희귀병, 심장 관련된 희귀병 관련해서 지금 임상 3상을 완료하고 결과 발표를 지금 11월 16일 날 미국 심장학회에서 이제 할 예정인데요. 지금 굉장히 좀 추세가 형성이 되면서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라젠, HLB 그리고 이제 헬릭 스미스와는 다른 어떤 궤적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급등 이후 투자 경고를 피하기 위한 어떤 조정 흐름 뒤에 다시 재상승하면서 거래는 터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어떤 큰 손이 바닥에 매집해가지고 뭐 매물 공백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 신약의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점증하는 시점에 이 기대감을 가지고서 끌어올리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상승 여력이 다소 좀 고공권이긴 하지만 추세가 견조하게 좀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모멘텀적으로 임상 결과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차장고 높은 이런 글로벌 3상 바이오텍 기업들은 다소 수익률 게임이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다. 이거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경협주입니다. 오늘 남북 경협주가 악재를 좀 맞이했습니다. 북한에서 그 금강산 관련된 이제 시설물들이 남한 시설물들이 경관을 해친다. 북측의 실설로 다 교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발언들이 나오면서 오늘 뭐 남북 경협주 비롯한 금강산 관광 관련주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락을 좀 보였는데요. 정치적인 어떤 이슈에 좀 걸려 있는 이 남북 경협 테마 쪽은 좀 불안정합니다. 뭐 하지만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뭐 나쁘지 않다고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급락 파동을 보이거나 좀 악재가 터졌을 때, 이랬을 때 단기적으로는 일부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쪽은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태를 좀 보게 된다면 정말 이건 바이오보다 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있어가지고 너무 그런 어떤 불확실성에 크게 노출된다는 측면에서
조금 부담이 크다, 이 분야는. 그래서 일단은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요. 지금은 매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 악재가 나와가지고 이게 반영된 상태죠. 악재가 나올 것 같아서 불안 심리 때문에 떨어질 때는 이게 진행형으로 이제 가겠지만, 근데 이게 나와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보유자 입장에서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볼 때는 점진적으로 이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올라오게 되면 적절하게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북미 회담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뭐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쪽에 관련된 종목분들은 다소 좀 부담이다. 아난티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은 바로 매도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악재가 반영된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회복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보유자 입장에서는 나오거나 탈출을 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때문에 이제 폭락한 거는 제가 볼 땐 진행령보다는요. 딱 갑작스럽게 출현해선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회복되는 시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종목들 업종 쪽으로 한번 좀 체크를 해봤고요. 명인들의 해안 쪽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단기 과열권에 좀 들어가 있는 상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짚어드린 글로벌 임상 3상 기업들이 대표적이죠. 신라젠, HLB, 또 LB 생명, 헬릭스미스, 뭐 이런 종목군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당연히 접근해서는 안 되고 이 시장에 지금 굉장히 과열을 좀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돈이 갈 곳이 없습니다. 아까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얘기를 드렸지만 돈이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업종 쪽으로. 일단은 그 IT 쪽으로도 지금 올해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삼성전자 비롯해가지고 하이닉스를 보시면 굉장히 좋았는데 결국은 반도체 가격이 돌아선다든지 IT에 대한 확실한 지표적인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기대감만으로 업황이 돌아설 것이다 하는 요거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치고 나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틈에 지금 글로벌적인 저금리, 우리나라도 지금 1.25%의 기준금리 상태가 되다 보니까 돈은 넘쳐나게 됐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 갈 수 있는 어떤 섹터, 그러니까 큰 자금들을 담을 수 있는 섹터 자체가 안 보이는 거죠. 그게 지금 제약바이오로 완전히 지금 몰리면서 제가 볼 때는 이쪽에서 차기 사이클, 지금 신라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차기 사이클을 대비한 종목들을 찾아낼 때입니다. 지금 이렇게 급등하는 와중에서도 밑에서 차분하게 이렇게 바닥권을 계속적으로 타진하면서 매집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량들을 계속 가져가는 그런 종목군들을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저가 매수를 하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아까 이제 메지온 같은 종목은 추세가 살아있지만 다른 어떤 신라젠이라든지 HLB, H생명과학, 헬릭스미스 같은 다소 좀 부담스럽고 과열권에 있는 이런 종목군들은 좀 피하는 게 맞다. 그리고 매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가권으로 좀 이제 우량하고 신약 글로벌 어떤 임상을 진행하는 그런 어떤 항암제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전략적으로 한번 저가 매수하는 전략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좋을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뭐 오늘은 정말 바이오에 대한 얘기들을 대부분 드린 것 같습니다. 뭐 시장 자체가 완전히 바이오 장세였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렸고요. 주의가 필요하지만 한국 경제는 성장 동력이 약화됐다. 바이오는 영원한 어떤 트렌드고 테마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계속적인 기회가 발생할 거니까 항상 우리가 좋은 종목을 찾기 위한 어떤 분야로서 바이오 섹터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명예들 복귀 이 정도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